이번 대선 와중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우호적인 정책을 내놓기도 했던 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관련 법제도는 사실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관련한 분쟁들도 그만큼 많다고 하는데 대체 비트코인은 재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디지털상의 하나의 물건일까요? 이런 것들부터 정할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법으로 돈의 천태만상 들여다보는 이변의 이런 이변이 알아볼게요. 한국사내변호사회 이완근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에 기대감이 좀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굉장한 규모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설립이 되고 있고, 뭐 두나무라든지 굉장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제 신규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 혹은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공약으로 디지털 산업진흥청이 신설된다든지 아니면은 코인 발행을 제도화한다든지 투자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또 투자 수익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는 과세 틀로 들여오고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과세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온 상태라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관련된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수백만 명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미흡하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그냥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이게 지금 법이 비어 있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지금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처음에 모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존의 법제상에 어떤 성질의 것이냐 이게 지금 확립이 안 돼 있어요. 아, 비트코인이 뭐다 자체가 아직 규정이 네, 없군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종래에는 없던 형태의 자산인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자산이다 이러면 뭐 예전엔 당연히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었을 거고, 그쵸.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증권 같은 것들,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의 범주에 쭉 포함이 되어 왔었는데 이 재산에 관한 법제가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지고 전혀 정비가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가상화폐 내지는 뭐 지금 NFT 뭐 이런 것들은 기존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네. 도대체 어떻게 법률로 의율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을 누가 내 전자지갑으로 잘못 보내준 거예요. 이게 웬 떡하고 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 오늘 말씀드리려고 들고 나왔고요. 이게 은행 계좌에서 돈이 잘못 송금되는 경우는 사실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요. 이 실무계에서는 이거를 착오 송금이라고 불러요. 이게 은행 시스템이 잘못돼서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거의 대부분 이제 보내는 사람이 이제 계좌번호 실수로 잘못 기재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받아서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거 웬 떡이냐 이러고 썼을 때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기존에 있었어요. 사건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형법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형법상으로 처벌하려면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잘못했네 이러면 처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사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쓰는 게 기존에 있는 형벌 규정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런 논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 그 적용되는 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횡령죄예요. 횡령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게 재물의 반환을 거부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냥 반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관하는 자가 이게 좀 애매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거를 계약을 통해서 맡아주기로 했다가 안 돌려주면 당연히 횡령죄가 되겠지만 잘못 들어온 게 내가 그 보관하는 자냐
이제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대법원 이게 굉장히 법원에서도 판결이 갈리고 이러던 문제인데 기존에 한 2010년 정도에 대법원에서 야 이런 경우에는 뭐 물건을 잃어버린 거랑은 좀 다르지 않냐. 만약에 이거를 보관 관계를 인정 안 하면은 길 가다가 남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 가지고는 그냥 쓴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 이제 점유이탈물 횡령죄라는 가벼운 범죄로 처벌이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돈이 은행에 들어오면은 그 신의칙상 그거에 대한 보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 가상자산이 뭐냐. 네. 그에 따른 규정에도 결국은 이 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착오로 송금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요거는 된다. 횡령이 되는데 네네. 이게 돈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잃어버린 남의 물건 마음대로 쓴 그 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이제 다시 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이게 보내시는 분이 잘못 보내셔가지고 비트코인을 거의 200개를 잘못 보내셨어요. 200개요? 예, 그때 당시로도 거의 15억 원 정도 가치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억 원 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엄청난데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200개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문제가 된 거죠. 비트코인 200개 거의 그때 당시로도 15억 원 가치, 지금은 100억 원 가치인 거를 이제 그걸 받은 분이 이제 임의로 소비를 해버리셨으니까. 아, 그걸 정말 꺼내서 써버린 거예요? 네, 다른 계좌로 보낸 다음에 인출을 했습니다. 야. 예, 그래서 이거를 처벌해야 되는데 기존의 돈처럼 취급해가지고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횡령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른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되냐, 이게 실제 사건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결이 작년 말 정도에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 차고송금에 관한 처음 사례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사실은 법원은 횡령죄가 안 된다고 봤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형법상 재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건 아니면 관리 가능한 에너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전기 같은 거 절취하게 되면 왜 전기차에 왜 아무거나 아무데나 허락 갖다 없이 꽂아서 콘센트 꽂으면 안 되죠. 그 전기차 충전하고 하면 이제 절도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재물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런 형태만 형법은 재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를 그 외에 이제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별도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법상 횡령죄가 되려면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이 되고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뭐 부동산도 아니고 동산도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야 이거는 일단 재물은 될 수 없다. 그래서 횡령죄는 될 수 없다. 일단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횡령죄 말고도 이게 배임죄라는 제가 횡령죄랑 같은 조항이 있어요. 네. 이거는 또 재미있게 재물이 아니라 그 재산상의 이익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범죄거든요. 자, 그러면은 재물은 아니고 그럼 비트코인은 재산상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상의 이익이니까 요거는 배임죄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 배임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인의 범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립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의 타인의 재산, 그러니까 그거를 단순하게 보관 관계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 배임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위탁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임이라는 게 임무를 위배한 등진다는 거니까. 뜻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네. 그냥 나한테 잘못 들어온 돈인데 잘못 들어온 돈을 민사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건 맞거든요. 안 돌려주면 돌려줄 의무가 생기는 건 맞는데 그게 형사적으로도 이 사람이 무슨 약속 계약 같은 거에 의해 가지고 받고 있었던 것처럼 임무 위탁 관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였죠. 아, 어렵네요. 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사건이 1심하고 2심에서는 횡령죄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반적인 돈, 은행에서 잘못 송금한 경우에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신의칙상 보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횡령죄가 성립하는 걸로 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준해 가지고 배임죄에서도 임무 위탁 관계가 있다고 봤어요. 신의칙상 위탁 관계가 있다. 근데 이 대법원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확장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게 그냥 횡령죄가 성립이 안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 처벌하려고 만든 규정이 아니고 무슨 분명히 임무를 말 그대로 배임이잖아요. 임무를 위배한 죄인데 네. 그 어떻든 간에 임무가 있었어야지 되는 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못 돈이 들어온 거를 보관했다가 돌려줄 거를 위배한 거까지 처벌할 거는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 가상자산 투자 인구가 최근에 나온 그 금융당국의 보고서를 보면 대략 5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550만 명이 움직이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아직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없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비트코인이 이게 돈이냐, 재물로서 인정을 받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가상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어 있다는 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완전히 자산의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뜻인데 네, 맞죠. 법률상으로 재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게 형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처벌을 하려는 규정이잖아요. 이제 저희는 구성요건이라고 부르는데, 야, 요거를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하자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그 형법에서 재물은 물건은 동사나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 물건 아니면은 관리 가능한 동력 이거를 재물로 하고 그 나머진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놨었을 때 이 정도면은 규율할 수 있지 않겠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재물이라는 개념을. 네. 근데 사실은 기존의 관념에 의하면 재물이 아닌 것이 지금 재물처럼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좀 헷갈리는 게 게임 아이템, 네. 특히 리니지 같은 게임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네. NFT, 이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돈처럼 쓰이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NFT나 게임 아이템 이거는 그럼 재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걔네들도 다 재물이 아닌 거죠. 똑같죠. 왜냐하면은 이 법 규정상 내지는 그 물건의 성질상 사실은 NFT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기타 가상자산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사실은 전기 신호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게 물론 그 전기 신호가 이제 그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한테 발현되는 형태는 전혀 네. 다른 건데 그냥 기존의 법률상으로는 이게 그냥 단순 전기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재산상의 이익의 범주에 들어가는 걸로 유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전에 뭐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하고 게임 아이템은 건네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네. 이러면 이제 사기죄가 되냐라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NFT에 관해서도 사실은 NFT가 거래가 시작되면은 이게 재물이 아니게 되면 재산상 이익만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뭐 방금 말씀드린 배임죄라든지 사기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래가 해당이 되겠지만 재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절도죄라든지 횡령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의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나는 재산상의 손해를 봤지만 네. 법률적으로는 상대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네, 하면 왜냐하면은 지금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약간 부담이 됐는지 이게 저희가 방론이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다가 이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대법원이 이 판결을 하면서 결국은 횡령죄는 재물이 아니니까 안 되고 배임죄는 위탁 신인 관계가 없으니까 안 되고 네. 그건 그냥 잘못은 했는데 처벌은 안 된다. 지금 누군가는 물론 실수를 했지만 그때 당시로는 15억 원, 지금은 100억 원을 못 찾게 된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처벌을 못 한다는 규정은 사실 그 결론은 죄형 법정주의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법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거긴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네. 얘기를 하냐면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잘못 보냈다는 거죠. 아니면 네.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이게 잘못 돈이 오가면은 민사적으로 줄 의무는 있긴 한데 죄형 법정주의상 이걸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설시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의 법 체제상으로는 어떻게 안 되고 결국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맞추려면은 이 가상자산에 맞는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정비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많은 그 소송을 그 수임 대리하시겠지만 네. 민사상으로도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잡혀간다. 소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네. 잡혀간다, 혼난다,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네. 보통은 민사적으로 그 처리가 잘 되는데 네. 형사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사상으로도 이 해결이 쉽지는 않겠는데요. 민사상으로는 당연히 소송을 해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100억 원을 회수할 수 있냐는 거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거로는 결론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거는 판결문이 있지만 그냥 그건 종이 쪼가리인 실제로 거고요. 입금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되는 입금이 거니까. 되려면은 그분한테 최소한 재산이 100억 원어치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민사상의 판결 집행이라는 거는 그분이 가진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분을 뭐 오징어 게임처럼 사람을 가둬가지고 아이고. 강제 노역을 시켜서 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피해가 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그 자발적으로 그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재산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제도상으로 우리가 그 들여다봐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규모를 생각하면 좀 서둘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